안녕. 자, 우리 명제와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얘들아 처음 보면은 뭐가 많아요. 일단 뭐 명제 조건 했는데 지금 밑에 쭉쭉 보시면 거의 다 글이야. 그치? 뭐 조금씩 기호 있고 거의 다 글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글에 대한 해석을 조금씩 이제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명제라고 돼 있죠. 그쵸? 자, 명제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의 정의 중요합니다. 오케이? 다시 뭐라고요? 어떤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네,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x는 2면 x제곱은 4이다. 자, 얘는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맞죠? 왜냐면 2가 들어가면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명제가 되는 거야. 뭐이면 뭐이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명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건이 뭐냐면 요 각각을 조건이라고 그래. x는 2 아니면 x제곱은 4. 이거는 변수의 값에 따라 참거짓으로 판별되는 문장이나 식 이렇게 돼. 잠깐만요. 미안해요. 잘못 써줘가지고 문장이나 식이에요. 문장이나 식. 쏘리. 문장이나 식 이렇게 써주시고요. 변수의 값에 따라 참거짓으로 판별되는 문장이나 식.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x는 2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만약에 2를 넣으면 참이겠죠? 근데 4를 넣으면 거짓이겠지. 이런 게 이제 조건이에요. 오케이? x는 2 이런 게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뭐 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x가 뭐 3보다 클 때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막 문제 같은 게 나오면 내가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조건이라고 부르잖아요. 조건 아니면 식 이런 걸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4 같은 거 나오면 참인 거고 2 같은 거 나오면 거짓인 거고. 그래서 변수에 따라 참, 거짓으로 판별되는 문장이나 식이다. 그 다음에 진리집합인데요. 자, 진리집합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진리집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이에요.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x제곱이 4다. 요거의 진리집합을 구해라 하면 일단은 이거는 조건을 우리가 보통 p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p가 x제곱이 4래요. 그러면 우린 이게 x가 2 아니면 마이너스 2인 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문제에서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라 라고 하면 라지 p 이렇게 씁니다. 이제 집합이니까. 집합. 그래서 이 집합을 뭐라고 쓰냐? 우리는 그럼 이거 만족하는 게 뭐랑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2랑 2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조건 얘의 진리집합은 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예시를 들면 이겁니다. 네. 해서 여러분들 뭐 예시 같은 거 좀 써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 예시 같은 거 좀 써주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뭐라고요? 요게 명제. 그 다음에 요 각각의 조건. 오케이? 요게 명제, 요게 조건.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필기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명제 예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조건의 예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진리집합의 예시가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정이라고 돼 있죠. 자, 부정은 뭐예요? 명제 또는 조건 P에 대하여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P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물결 표시에서 P 이렇게 쓰거든요. 요걸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not P라고 부를 거예요. 이거 이렇게 부를 거야. not P라고 부를 거야. 말할 때. 오케이? 뭐라고 부른다? not P. 그래서 P가 아니다는 not P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not P 같은 걸 구해보면 이 친구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not P는 얘는
얘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아닌 거니까. 그래서 부정의 예시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들아 not P예요. 그러면 P가 아닌 거잖아. 근데 아닌 게 아니야. 그럼 뭐라고 해요 우리는? 맞다라고 하죠. 맞아요? 아니지 않다. 이게 맞다죠. 오케이? 그래서 P가 똑같은 거예요. 약간 어떤 느낌이야 이거?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이거의 여집합이 이거다. 약간 요 느낌이죠. 그쵸? 실제로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요건 밑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P가 참이면 not P가 거짓이죠. 왜? 내가 어떤 조건이 참이야. 이 친구가 참이면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거짓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뭐 배고프면 밥을 먹는다는 참이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배고프면 밥을 먹지 않는다. 이거는 거짓이겠죠. 반대로 얘기했을 때.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P가 거짓이다. 사람은 죽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거는 거짓이겠죠. 근데 그거 반대로 해서 사람은 죽는다 하면 참 되겠죠.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간단히 예시 들었을 때.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조건과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들로 우리가 진리집합과 조건이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얘기를 하면 조건 P의 진리집합은 앞으로 라지 P 이런 식으로 씁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요렇게 쓰고 그 다음에 조건 Q도 마찬가지로 라지 Q 같은 걸로 써요. 우리가 앞으로는 P랑 Q를 많이 볼 거예요. 조건은 P랑 Q로 많이 나타낼 거고 그게 스몰 P, 알파벳 소문자 P로 많이 나타낼 거고 진리집합은 대문자 P, 대문자 Q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not P야. 그러면 그게 아닌 거잖아. 그러면 P가 아닌 거니까 얘는 P의 여집합이랑 똑같겠죠? 따라서 얘는 not P면 요게 아닌 거잖아. 그치? 그럼 P도 P가 아닌 거 이렇게 되겠죠. 왜? P가 이렇게 있으면 집합 P가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P가 맞다는 얘인데 그 P가 아니다는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not P는 진리집합이 뭐가 된다? P 여집합이 돼야 된다. 요거 연결시켜줘야 된다. not P는 진리집합이 P의 여집합이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것도 똑같이 해야 돼요. 조건 P 또는 Q래. 얘들아 또는은 합집합이랑 걸려있어? 교집합이랑 걸려있어? 합집합이죠. 그래서 진리집합으로 쓰면 P 합집합 Q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뭐라고 쓴다고? P 합집합 Q라고 쓴다. 그 다음에 조건 P이고 Q면 뭐라고 쓰겠어요? 진리집합은 P 교집합 Q 이렇게 쓰겠죠.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봅시다. 네, 요건 지금 얘기를 다 했으니까. 네, 필수예제 1번 보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쓸게요. 지금 요렇게 돼 있는데 요 진리집합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걸 이제 부정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했다. 이 친구를. 그러니까 이 친구를 전체적으로 이제 부정을 했다. 그러니까 부정이 뭐였어요? 부정이 우리가 not 이렇게 하는 거였죠. 맞아요? not 이렇게 하는 거였어. 그러면 이 친구는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not P 하고 얘도 뒤집는 거야. 이고 그리고 이고 이렇게 바꾸고 이 친구도 not Q 이렇게 바꿔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진리집합이 뭐가 될까? 요거고 그 진리집합은 P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P이고 Q에 뭐를 한대? 부정을 한대요. 그럼 뭐가 돼요? P,
not P 또는 반대로 되겠죠? 다 반대로 not P 또는 뭐가 된다? not Q가 된다. 그래서 이 친구의 뭐가? 진리집합이 네, 부정이라고 써주시고요. 이건 필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가 된다? P 여집합, 합집합, Q 여집합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죠. 근데 정확하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냐면 이 친구를 부정하잖아요. 얘들아 부정하면 우리가 not을 붙인다고 했잖아요. not을. 근데 진리집합 입장에서는 부정을 진리집합하면 뭐예요? P의 여집합이죠. 그러니까 부정은 결국 여집합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럼 이 친구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야? 진리집합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여집합 했을 때가 부정이 된 거죠. 맞아요? 이건 안 써도 돼요. 여집합 했을 때 부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드모르간 법칙하면 저 녀석이 돼요. 지금 보면 P 여집합, 교집합, Q 여집합 요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부정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 친구를 이 진리집합을 부정하는 순간 얘가 될 거 아니에요. 요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드모르간 법칙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관계까지 알아두시면 좀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요 부정하면 요거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다 정도. 넘어갈게요. 그래서 개념서 1번, 2번 갑시다. 자, 다음 중 참인 명제력. 자, 참인 명제 돼 있는데 지울게요. 얘들아 1번은 뭘까요? 1번은 여러분들 지금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명제랑 조건 정의 같이 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명제 정의가 뭐였어요? 어떤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런 건지 아니면 변수가 참인지 x 넣을 때마다 참인지 거짓인지 나오는 건지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조건이에요. 왜냐면 내가 요거 이제 넘겨보면 2x가 마이너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으면 참이 되잖아. 근데 그거 다른 거 넣으면 다 거짓되죠. 그래서 이건 조건이에요. 이건 뭐라고요? 조건이에요. 그래서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 할 거가 없이 그냥 조건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명제가 아니에요. 애초에. 그냥 조건인 거예요. 이거는. 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바뀌는 거니까. 자, 2번. 소수는 홀수래요. 자, 소수는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2, 3, 5 같은 게 있죠. 근데 얘가 홀수냐 하면은 3, 5 같은 건 홀수가 돼요. 근데 2가 홀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는 명제는 맞아요. 일단. 왜냐면 뭐는 뭐이다 해서 명제는 맞아요. 그러나 거짓인 명제야, 참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뭐라고 한다? 거짓인 명제. 네, 이 정도로 보면 돼요. 거짓인 명제다. 그래서 당연히 틀렸고요. 세 번째. 자, 6의 양의 배수는 뭐가 있어요? 그냥 뭐 6, 12, 이렇게 쭉 있죠? 그 다음에 3의 양의 배수는 뭐가 있어요? 3, 6, 9, 12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는 얘이다. 자, 6의 배수는 3의 배수가 될 수 있어 없어요? 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3번이 이제 맞는 거고 이 친구가 뭐가 된다? 참인 명제가 된다. 자, 4번 볼게요. 자, 4번부터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명제를 들어가면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지식 아니면 뭐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앞에 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좀 힘들 겁니다. 미리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이랑 뭐 말은 뭐랑 그 평행사변 이런 거 구분하는 거. 그런 것도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허수인지 실수인지 이런 거.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의 체계 여러분들 기억나요? 수의 체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맨 큰 게 뭐야?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한번 필기합시다. 뭐예요? 제일 큰 게 복소수죠? 나와야죠. 그럼 복소수가 뭐랑 뭐로 찢어져? 실수? 허수로 찢어지죠. 얘가 또 뭐로 찢어지죠? 유리수, 무리수죠. 그리고 유리수, 무리수는 뭘로 찢어지죠? 정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죠. 자, 정수는 뭐로 찢어지죠? 자연수, 즉 양의 정수랑 영이랑 음의 정수로 찢어지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명제 구분할 때 요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뭐 허수까지 혹시 모르니까 한다면 순허수랑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있겠죠.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은 제가 여기다가 다 써줄 거거든요. 잘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수의 체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2는 무슨 수예요? 무리수죠, 무리수. 맞아요? 무리수라서 틀렸어요. 근데 실수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맞는 거예요. 실수냐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실수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무리수가 그 실수 안에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틀린 거고. 아니지, 거짓인 명제겠죠. 당연히. 이 친구 거짓인 명제고요. 그 다음에 넓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넓이와 같은 합동이다. 우리가 이 넓이가 여기가 3이고 이 넓이가 3일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합동이라는 건 몰라요. 그래서 거짓인 명제예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했을 때 합동이면 넓이와 같다. 이런 건 맞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순서를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네, 하고 넘어갈게요.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갑시다. 2번 봅시다. 자, 일단 조건의 진리집합. 자, 이 녀석의 부정의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자, 두 조건이 있는데 조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넣었을 때 참이나 거짓이 되는 거라고 했죠. 자, 뒤에 보세요. 저 친구를 이제 부정해야 된대. 자, 이 친구 부정해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 부정하면 얘는 P로 바뀌고 얘는 2고 얘는 나 P가 되죠? 이게 얘의 부정이 되는 거야. 이 조건의 부정이 되는 거고요. 이 친구 이제 진리집합을 구해요. 자, 진리집합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는 P고 이 친구는 Q의 여집합이겠죠. 우리가 나 Q의 진리집합은 Q 여집합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고니까 교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인 거야. 이게 진리집합이 얘가. 그러면 이 친구가 진리집합 되는데 이거 구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뭐 차집합으로 하셔도 되긴 하는데 여기서 그냥 Q 여집합으로 갈게요. 자, Q 여집합. 이거의 여집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친구 P는 일단 어디예요? P는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죠. 맞아요? 요거예요. 근데 Q 여집합이야. 그러면 낫 Q를 구하시면 돼요. 낫 Q는 뭐예요? 이게 아닌 거죠. 그럼 이게 아니면 뭐라고 해야 돼? X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3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원래 0부터 3까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의 반대 부분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네, 0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야. 오케이?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 친구 범위가 어떻게 돼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뭘 구해라? 공통 부분 구하는 거죠. 공통 부분은 어디에? 이 부분이겠죠? 네. 저는 뭐 색칠도 색칠인데 그냥 이렇게 두 줄짜리 찾는 게 조금 더 낫다고는 보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제 정답이 뭐가 되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에서 어디까지? 0까지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해야 되죠. 이건 조건이에요. 집합으로 어떻게 표현하죠? 얘들아, 조건을 집합으로 표현한다. 무슨 제시법? 조건제시법이죠. 맞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썼어요? 우리 여기다 뭐라고 썼어? 먼저 X 같은 걸로 썼죠. 원소 썼죠. 맞아요? 바하고 뭐 썼어요? 그 조건 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답이. 진리집합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이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 조금씩. 많이 쓰진 않아서 아직 익숙하진 않을 텐데.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온 거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갑시다. 자, 3번 가면 이제 참거짓 나와 있어요. 참거짓 타고 그 다음에 가볼게요. 자, 먼저 참거짓 보시면 이 친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제 참거짓 2번. 자, 명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읽는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어요. 자, 뭐라고요?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뭐 X는 2이면 X제곱은 4이다 이렇게 돼 있죠? 맞아?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이 뭐가 되고 얘가 P가 되고 얘가 Q가 되는 거야. P이면 Q이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게 P고 이게 Q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 P가 뭐냐면 앞으로 요거를 이제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이라고 Q를 결론이라 합니다. 얘가 가정, 얘가 결론. 오케이?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게 가정이고 결론이다. 이 정도까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거의 참거짓을 알아볼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진리집합 관계를 아까부터 계속 나타냈죠. P 진리집합 뭐였어요? 다시 한번 하면 라지 P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럼 라 P의 진리집합 뭐라고 했죠? P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타내면 우리는 P면 Q이다는 그러면 진리집합으로 어떻게 나타내요?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요. 얘가 P이면 Q이다라고 돼 있어. 그럼 얘이면 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러면 얘이면 얘가 된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 친구는 가정도 참이고 결론도 참여야 돼. 뭐라고요? 가정도 참이고 결론도 참여야 돼. P이면 Q이다가 뭐려면 참이려면요. 그러니까 따라왔어요? 오케이? 근데 P이면 Q이다가 만약에 거짓이야. 그러면 이게 아니어야 될 거 아니야.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어야 돼.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 P가 참이고 얘가 거짓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들어요. 참이려면 둘 다 참여야 돼. 오케이? 근데 거짓이려면 가정, 결론 중에서 가정만 참이고 결론은 거짓이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쌤, 그럼 거짓은요? 거짓 참은요? 이거는 수학과 가서 나중에 배웁니다. 네. 네, 대학 수학 가서 배웁니다. 그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다시 뭐라고요? 참이면 참인 거야. 다시 뭐라고요? 참이면 참. 그 다음에 참거짓이면 거짓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사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명제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얘 원소 뭐 있어요? 얘 2죠. 맞아요? 집합으로 나타내면 이 친구는 뭐예요? X제곱이 4면 2랑 마이너스 2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가 얘 부분집합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얘가 참인 명제니까.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 명제가 거짓이에요. 거짓인 게 그러면 반대로 하면 이제 거짓일 텐데. 왜냐면 만약에 X제곱 얘이면 X제곱이 4이면 X는 2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얘는 결과가 2 아니면 마이너스 2고 얘는 2잖아요. 그러면 얘는 만약에 2로 했을 때 맞겠죠. 근데 마이너스 2로 했을 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럼 이건 거짓이라고 해요. 하나라도 틀리면 거짓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원수 중에 하나라도 오른쪽에 속하지 않으면 틀린 겁니다. 오케이? 왜냐면 마이너스 2라고 가정했을 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그럼 이 관계는 뭐가 되는 거야?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반례를 들어갈 건데, 자, 반례가 뭐냐면요.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반례라는 표현? 이거 국어에서 배우나? 모르겠네. 안 배우나? 배우나? 반례가 뭔지 대충은 알아요? 대충은? 반례? 뭔가 이제 반대되는 예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명제가 있어.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예시가 있을 거냐. 아까 예를 들어서 소수이면 홀수이다. 뭐 이런 거 있었죠. 맞아요? 소수이면 홀수이다가 소수이면 짝수이다라고 해봅시다. 미안. 소수이면 홀수라고 해봅시다. 소수이면 홀수이다요. 근데 소수가 뭐가 있어요? 2, 3, 5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홀수가 되죠. 근데 안 되는 게 뭐야? 2가 안 되죠. 그럼 이게 반례인 겁니다. 오케이? 안 되는 예시. 오케이? 근데 그거를 한번 집합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집합으로 표현을 해보면 뭐가 되냐면 이 친구가 요 소수 집합이 있을 거야. 뭐 막 있을 거야. 뭐 2도 있고 3도 있고 5도 있고 뭐 7도 있고 쭉 있을 거예요. 근데 홀수의 집합이 이제 뭐가 있죠? 홀수 집합이 1, 3, 5, 7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1, 3, 5, 7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이렇게 돼 있어서 1은 안 되죠. 3, 5, 7 하고 그 다음에 뭐 1, 9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홀수예요. 근데 소수는 얘 빼고는 다 여기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는 뭐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야? P가? 이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이가 없었다고 보자. 이가 없었어. 그럼 P가 어디에? P가 Q 안에 있죠. 이거 뭐라고 하죠? P가 Q의 부분집합이죠. 그러면 PQ가 명제 PQ가 참이야 거짓이야? 이러면 참이죠. 만약에 얘가 없다 치면. 맞아요? 없다 치면 참이죠. 근데 만약에 P가 Q 안에 들어가지 않아. 어떤 것 때문에? 이 때문에. 이게 P니까. 맞아요? 그러면 얘 때문에 못 들어가. 그럼 이게 거짓이죠. 그 거짓이 되는 거짓임을 보이는 예시가 이제 2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게 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럼 어느 부분 찾으면 돼요? 이 부분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디야? 집합으로 따지면. P, Q.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배웠죠? P? 무슨 집합? 차집합? Q. 이 부분이 여기였죠.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원소가 있으면 거짓이고 없으면 참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다시 표현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죠. 이거랑 같았죠. 차집합이 교집합, 여집합이랑 같았죠. 그래서 PQ가 거짓임을 보이는 예시는 어디에 있냐면 그 친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원소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 여기에 있는 원소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예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발리에 요거 부분집합 말아야 되거든요. 요것도 적어주세요. 발리의 진리집합이 이건 거예요. 발리가 이제 이건 겁니다. 발리의 진리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 진리집합이 얘고 얘 진리집합이 얘듯이 거짓이 얘듯이 얘 발리의 진리집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는 그런 예시가 이제 이쪽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된다. 근데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바뀌었으면 살짝 바꿔서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건지 한 번만 다시 설명할게요. 구체적으로. 얘들아, P가 참이고 Q가 거짓이어야 되죠. 맞아요? P가 참이고 Q가 거짓. P가 참이네. P가 참이네. Q가 거짓이네. Q가 거짓이네. P가 참이고 Q가 거짓이다.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 가자. 3번. 자, 다음 중 뭘 구하래요? 참인 명제를 고르래요. 참인 명제는, 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들아, 참인 명제는,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얘가 뭐라고? 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진리집합 관계 어떻게 된다고요? P가 Q의 무슨 집합? 부분집합이요. 다시 뭐라고요? 얘예요. 그러니까 왼쪽이 오른쪽에 포함되면 돼요. 만 찾으면 돼요. 오케이? 다시 어떻게 찾는다? 왼쪽이 오른쪽에 포함되는 걸 찾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이 오른쪽에 포함되는 거야. 오케이? 왼쪽에 모든 원소가. 그럼 왼쪽에 모든 원소는 뭐예요? 이거를. 이제 구하면 되죠. 인수분해해서. 인수분해해서 구하면 이제 뭐 2랑 3 이렇게 해서 뭐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x가 여기가 그냥 바로 쓸게요. 이제 인수분해해서 x는 2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x가 몇이에요? 2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가 오른쪽에 포함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틀린 거야. 거짓이 명제고. 이렇게 가는 거야.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다 포함되냐?만 물어보면 돼요. 부분집합이니까. 자, 2번.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넘기면 이제 2가 넘어가면 5야. 그러면 x가 이제 2분의 5보다 작다거든요. 잘 안 보이니까 옆에다가 x가 이제 2분의 5보다 작다예요. 계산하면. 그 다음에 이 친구도 계산하면 넘기면 x가 5보다 작단가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3인가요? 쏘리. 3이죠.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이면 얘래. 그러면 얘가 얘 포함되는지를 보는 거야. 얘가 얘 포함되는지. 자, 2분의 5보다 작다 이거죠. 그죠? 근데 3보다 작다는 어떤 거야? 오른쪽에 있죠. 요거죠. 그러면 어디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죠. 들어가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수직선까지 그려주세요. 요 상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뒤에 갈게요. 자, 4의 배수이면 8의 배수이다. 이거는 4의 배수가 뭐 있어요? 4, 8, 12 뭐 이렇게 있어요. 16. 8의 배수는 뭐 있어요? 8, 16 이렇게 있어. 근데 왼쪽에 있는 원소가 오른쪽에 포함되지 않죠? 틀린 거예요? 자, 리을 같은 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만나게 될 녀석인데 아까 얘기했던 평행사변형, 뭐 마름모 이런 것 좀 구분 좀 해라. 얘들 기본적으로 제일 작은 게 제일
처음이 사각형이죠. 사각형은 그냥 뭐면 돼요? 그냥 꼭지점 4개에서 그냥 이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사각형이 있어요. 자, 잠깐만요. 근데 우리가 원래는 그 오른쪽으로 이제 가면서 썼었잖아요. 그쵸? 근데 생각해봐요. 사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사다리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다리꼴이 뭐죠? 한 변이 평행하면 돼요. 뭐라고요? 한 변이 평행이면 돼요. 뭐라고요? 한 변이 평행하면 된다. 자, 얘들아, 그러면 부분집합 기호가 왼쪽이 큰 걸까요? 오른쪽이 큰 걸까요? 입을 벌리고 있는 게 왼쪽이 큰 거죠. 맞아요. 왼쪽이 더 많은 거니까. 왜냐면 사각형이 이만큼 있는데 사다리꼴 거기서 같은 것만 딱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왼쪽이 많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명제로 따지면 이쪽으로 가는 명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대로 이제 쭉 써볼게요. 사다리꼴 다음에는 평행사변형이죠. 얘는 두 변이 평행한 거고, 한 변이 평행. 말이 이상한데? 잠깐만요. 두 변이 평행하다. 두 변이 평행하다. 예, 조금만 바꿀게요, 말을. 조금 이상하니까. 이게 한 쌍의 변이 평행하다고 합시다. 요거를 한 쌍의 변이 평행하다. 한 쌍의 변이 평행하다. 이건 두 쌍의 변이 평행하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여기만 평행한 뭐 이런 녀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랑 뭐로 나뉘냐면 이제 말은 뭐랑 직사각형으로 나뉘어. 그 다음에 정사각형으로 나뉘어. 그 다음 말은 뭐는 어떤 거예요? 이 친구는 네, 요런 거랑 비슷하긴 한데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변이 같은 거죠. 그쵸? 네 변이 다 같은 거죠. 근데 직사각형은 네 변이 다 같은 건 아니고 각만 뭐가 되는 거야? 90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둘을 합치면 정사각형이 되죠. 네 변이 다 같으면서 다 직각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포함관계가 이렇게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제는 이쪽이 맞는 거야. 반대쪽은 틀린 거야. 이쪽으로 가면 맞는 거야. 명제가. 이쪽으로 가면 맞는 거다. 자, 그러면 얘들아, 평행사변형이 커요? 말은 뭐가 커요? 평행사변형이 큰 거야. 왜냐면 평행사변이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얘는 제약이 적잖아요. 얘는 두 쌍만 평행하면 돼. 근데 말은 뭐는 평행하면서 뭐 돼야 돼? 길이도 같아야 돼. 그럼 제약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제약이라는 말은 알죠? 약국이 아닙니다. 제약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 제약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 많다? 네, 그냥 많다라고 하면 더 작은 집합이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씁시다. 그러니까 P, Q 이렇게 있으면 제약이 많은 게 이쪽에 오는 거고, 그리고 크기가 작은 게 그러니까 개수라고 할까요? 개수 애매한데 크기라고 할게요. 크기가 작은 게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네, 요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미음 갈게요. 얘들아, 그러면 얘는 그러면 틀린 거죠. 왜냐면 왼쪽이 크니까 이거니까 틀린 거야. 그 다음에 미음. 자, A, B가 무리수이면 더해도 무리수이다.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자, 이거 미리 얘기하면 틀린 거거든요. 왜 틀렸냐면 발례가 있어요. 거짓이면 이제 발례를 쓰면 좋다고 했죠.
발례가 뭐가 되냐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루트 3 B가 루트 3이야. 그러면 더해서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리수가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이 발례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 이런 거 미리 알고 있어야 좀 편해요. 이런 거. 준영 힘들어? 이해돼요? 뭐가 많을 거야 오늘 배우는 거. 계속 뭐가 나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뭐래요? A래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었어요? A랑 B랑 공통 부분이 A야.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비읍이 맞는 겁니다. 이건 지울게요. 그 다음에 4번. 자, 두 조건에 대해서 명제가 뭐가 되게 하래요? 참이 되도록 하래요. 자, 그러면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면 얘들아 어떻게 되라고 했죠? 진리집합관계에서 어떻게 된다? P가 Q 안에 들어와야 되는 이런 상황을 이제 만들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A에서 A 플러스 1까지래. 근데 얘는 이제 모르잖아요. 이거 먼저 계산해보면 이 친구는 3x 마이너스 9, 5x 플러스 A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넘겨보시면 2x 되고 넘기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9가 돼요. 네. 그러면 이제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겠죠? 이게 이제 Q래요. 그러면 이걸 이제 수직선에 그렸을 때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저 Q라는 녀석은 무엇보다 이제 크거나 같은 거야.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요거를 이제 Q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Q가 P를 갖고 있어야죠, 안에. 그래서 P가 어디 있어야 돼요? 이쪽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돼요. A, A 플러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부등식 파트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명제 쪽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친구가 이 친구보다 작으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같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거 들어가려면? 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넘겨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2A보다 작거나 같음으로 3A 되니까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겠네. 따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된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명제 참거짓이래요. 자, 그림과 같이 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이 포항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면 이렇게 된대요. 이때 참거짓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벤 다이어그램이 지금 맞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PQR이 세조건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집합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제 기니디가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얘들아, 이거 진리집합으로 이제 바꾸면 돼요. 어떻게 되죠? P가 뭐의 부분집합? R 여집합의 부분집합. 이렇게 따지는 거야. 이 친구가 이제 이건 거야. 그럼 이게 이제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R 여집합에 P가 들어가나요? R 여집합이 어디야? 이 바깥쪽이죠. P가 있어요, 없어요, 안에? 있죠? 그럼 맞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R 여집합에 P가 안에 들어있잖아. 네, 부분집합 관계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은 뭐가 돼요? R이 Q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냐 이거 물어본 거죠? 맞아요. 그러면 R이 Q 여집합에 들어가니 Q 여집합 어디에요? 요 바깥쪽이에요. 요 바깥쪽에 R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여기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진리집합으로 확인한다. 세 번째 어떻게 된다? 이 친구 Q 여집합이 P 여집합이 들어가네요. 자, 얘들아, 이거 저번에 내가 얘기했었죠? 이거랑 뭐랑 같은 집합이라 했었죠? 주아 기억나요? 내가 그거에서 설명했는데 AB였나? 이거랑 같은 집합에서 5개 막 줬었잖아요. 그 중에 저런 거 있었죠? 여집합, 여집합. 이거랑 뭐랑 똑같아요?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을 포함, 이거 같은 표현이라고 했죠? 그러면 뭐 하면 돼? 여집합하고 여집합해서 바꾸면 된다 했죠? 그럼 얘도 뭐 하면 돼? 여집합 없애면서 바꾸면 되죠?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결국? 뭐랑 같은 녀석이야? P가 Q의 부분집합이다랑 같은 녀석이야. 그러니까 같은 녀석이라 생각하고 이제 이걸로 해석해주면 돼.
그럼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죠? 그럼 틀린 거야. 물론 저걸로 해도 되는데 바꿔서 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조금씩. 그래서 명제랑 집합은 많이 알면 알수록 편합니다. 이런 것들. 짜잘짜잘한 것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좀 암기돼 있으면 좋아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제가 암기를 강조하는 편은 아닌데 명제 집합 쪽은 좀 정의를 먼저 좀 익히고 나서 하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뭐 이해도 중요한데 어느 정도 암기가 좀 필요한 곳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번. 얘들아, 전체 집합 U에서 정의된 조건의 부분 집합을 이렇게 돼 있을 때 다음 중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래요. 자,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 얘들아, 뭐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 뭐였죠? 두 글자로? 반례. 반례라고 했죠? 맞아요? 뭐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 요게 속하는 집합이래. 그래서 내가 아까 쌤이 아까 집합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었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써보는데 얘이면 나피이면 Q이다. 이게 이제 읽을 때 나피이면 Q이다 이렇게 읽고요. 이게 이제 거짓이래요. 얘들아, 내가 이게 거짓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천천히 얘기했을 때 얘가 참이야 거짓이야? 둘 중에 얘는 참이라 그랬죠. 얘는 거짓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짓이려면 참거짓. 그럼 이게 참이고 거짓이야. 그대로 이제 해석하면 된다고. 그럼 얘가 참이니까 이건 맞아 틀려. 얘는 맞겠죠. 그러니까 이건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참이면서 참이고 뭐 해야 된다? 거짓이어야 된다. 그럼 이 친구 거짓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Q에다가 무슨 집합? 여집합 가야 되는 거야. 그치? 이제 이거 찾으면 돼. 이거 여기 찾으면 돼. 그럼 뭐가 돼요? 똑같은 게 없죠? 뭐 하면 되겠어? 딱 봐도 드모르간 법칙 뒤집는다. 그러면 P 앞집합 Q의 전체 여집합 되겠죠. 따라서 정답이 4번이다. 그러니까 앞에 배웠던 거를 많이 쓰죠 지금. 요렇게. 괜찮나요? 요 정도. 끝. 그래서 완전 정의 가지고 하는 거. 요거는. 그 다음에 7번, 요거 모든 어떤 갈게요. 뭐가 많을 거예요, 오늘은. 자, 모든 어떤이 포함된 명제의 참거지. 자, 요거는 딱 요것만 익히면 됩니다. 자, 모든 x에 대해서 p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칠게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p다 라고 돼 있으면 우리는 모든 x에 대해서 일단 p가 참일 때 참인 겁니다. 근데 단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인 거야.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모든 도당고 학생은 고등학생이다. 맞겠죠? 고등학생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고등학생이니까. 근데 거기 중에서 단 하나라도 거짓인 게 없죠? 그러니까 참인 거야, 그런 명제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거짓은 이제 그게 아닌 거고요. 예를 들어서 모든 우리 이제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한국인이다. 그럼 뭐 그런 건 틀리겠죠. 왜? 한 명이라도 한국인이 알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그래서 이제 참은 모두 참이면 되고 거짓은 하나라도 참이 아니면 거짓인 거예요. 근데 어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어떤은 구분을 해줘야 돼요. 어떤은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이 뭐예요? 어떤이 얘 하나라도 성립을 하면 맞는 거야. 하나라도 성립을 하면. 그러니까 어떤 뭐에 대해서 무엇이다 라고 하면 참인 거다 라고 돼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눈이 나쁜 사람은 이렇게 하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할게요. 그냥 어떤 눈이 나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이제 안경을 쓰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근데 쓰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라도 될 수 있는 게 되면 참인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모두 거짓이다 라고 하면 그건 거짓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거를 구분해 주면 되는 거야. 말로. 이거를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요거 볼게요. 자,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p다요. 그럼 그 친구 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은? 얘는 모든은 어떤으로 바꿔요? 오케이? 어떤으로 바꾸면서 낙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둘 다 뒤집는 거예요, 이것도. 모든은 어떤으로 바꾸고 p다는 낙피다로 바꾸는 거예요. 그 얘도 반대. 어떤 x에 대해서 p다래. 그럼 그거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x에 대해서 낙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 다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갑시다. 일단 이건 익히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갈게요. 자, 명제도 이제 거짓인 거 물어본 거. 어떤 모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친구 볼 건데, 어떤 소수는 짝수돼 있어요. 자, 어떤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라도 맞으면 맞는 거라고. 어떤 소수가 짝수가 되는 게 있나요? 있죠. 2 같은 거 짝수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되죠. 2, 3, 5 중에 이런 건 안 되는데 하나라도 되죠. 그럼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 동그라미 X를 앞으로 여기다 쳐줍시다. 아니 뭐 이렇게 쳐도 되는데 왜냐면 거짓인 것은 뭐 참인 것은 이렇게 하면서 약간 계속 헷갈리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 줘야 돼요. 그런 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거짓인 거 했는데 막 뭐 거짓인 거 했는데 X를 안 고르고 O 고르고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본인이 기준을 잘 정해서 가야 돼요. 그거는. 객관식 할 때. 자, 그 다음에 모든 마름모는 편의사변인가요? 자, 얘들아 마름모가 커요? 편의사변이 커요? 일단. 편의사변이 더 큰 범위지. 왜냐면 마름모를 더 제약이 많은 거니까. 그럼 모든 마름모는 편의사변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럼 맞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되니까. 세 번째, 어떤 정수에 대해서 이거이다. 자, 이거는 이제 봐야겠죠. 이게 뭔 소린지. 그러면 이거 이제 넘겨보면 이렇게 돼요. 그럼 넘기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수가 0보다 작은 게 있냐고 물어봐요. 있을까요? 어떤 정수? 정수가 제가 되는 거. 이게 얘들아 어떻게 바꿔야 되죠? 0과? 이게 0하고 1이니까 0과 1 사이로 바꿔야 되죠. 여기에 정수 들어간 거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하나라도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은 하나라도 되는 게 있으면 되는데 없잖아요. 정수가. 이 안에. 4번. 모든 유리수에 대해서 이거다. 자, 모든 유리수에 대해서 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x제곱이랑 이랑 같은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밖에 안 되니까 유리수가 되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되는 게 이게 잘 들어요. 되는 게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아닌다니까. 이런 거 표현을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맞는 거죠. 모든 유리수에 대해서 지금 2가 될 수가 없죠. 그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예의다. 자, 뒤에서 이제 이런 표현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많이 배울 건데, 일단 X, 자, 요거는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실수가 얘들아, 어떤 실수. 이렇게 돼 있으면 제곱이 있어. 자, 이거는 0보다 항상 어떻다? 크거나 같다요. 크다 아니에요. 크거나 같다고. 우리가 절대값 있죠. 어떤 절대값도, 어떤 실수의 절대값도 뭐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러니까 어떤 실수의 제곱도, 어떤 실수의 절대값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더해도 마찬가지예요. 더해도.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당연히 더해서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근데 저게 뭘 조심해야겠네, 쟤는? 허수로 나와 있으면 틀릴 수도 있어요. 맞죠? 왜냐면 i제곱 같은 거 마이너스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그런 건.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수인지 허수인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8번. 자,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자, 요거 별표 치세요. 잘 나오는 문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이 부정이 참여되게 한다. 자, 요거는 사실 두 개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게 이 부정이 참이다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반대로 풀어도 돼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두 가지 풀이법을 제시할게요. 첫 번째. 자, 먼저 부정을 이용하는 거야. 자,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의 부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얘들아, 어떤이라고 돼 있고 이게 이제 P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들아, 어떤의 부정은 뭐라고 했죠? 일단 모든으로 바꾸라고 했죠. 모든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이다라고 했어요? 납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예지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 반대로 쓰면 돼요. 그럼 반대로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K인데 부동호 방향만 바꾸면 돼요. 방향 어떻게 되겠니? 오른쪽이 컸으니까 왼쪽이 큰 걸로 바뀌면서 는도 같이 들어가는 거야. 는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중요하겠죠? 는도 같이. 왜냐면 0이 안 됐으니까 쟤는. 0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이제 납피가 되는 거고 얘 2다. 로 해서 이제 푼.
자, 그러면 이제 부정 동그라미 치시고 이제 부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기다. 얘들아 어디서 봤어요 이거? 우리 많이 봤죠? 부등식 파트에서. 얘 어떻게 했어요? 각각? y로 두고 각각 y로 두고 이 친구 무슨 축? x축. 왼쪽 무슨 함수? 2차 함수죠. 그럼 2차 함수가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게 가능해요? 요거 중에서 셋 중에서 뭐가 가능해요? 몇 번째? 두 번째랑 세 번째죠. 그쵸? 맞아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거나 같은 거. 얘는 안 되잖아. 안 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죠. 이거 얘들아 무슨 식 써야 됐죠? 판별식 써야 됐죠? 얘는 d가 뭐고? 0이고. 이거 d가 뭐였죠? 그치, 0보다 작다. 안 만나니까. 실근이 없으니까. 그래서 따라서 얘는 뭐 하면 돼? 이제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면 끝이에요. 네, 과정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계산하면 얘는 판별식 쓰려면 당연히 2차 방정식에서 쓰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제 만약에 서술형이면 이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d 나누기 4는 네, 이 친구에 여기다 쓸게요. d 나누기 4는 뭐가 되고 18 절반 9 마이너스 9의 제곱이 되고 그 친구를 k 뺀다. 해서 이 친구의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그래서 k 넘기면 k가 8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정답이 뭐가 돼요? 네, 최소값? 네, 81이 정답이겠죠. 네, 두 번째 갈게요. 네,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잘 들어요. 이게 이 개념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얘들아, 뭐에 부정이 참이래. 얘들아, 부정을 했는데 참이래. 그럼 얘는 뭘까? 참일까 어짓일까?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 친구 부정했는데 참이래. 그럼 원래는 거짓이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명제.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있었는데 원래 명제에 부정이 참이래. 그럼 원래 명제는 뭐가 될까요? 그치, 이게 거짓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정이 참인 거니까. 이게 아까 그거 쓰는 거예요. 어떤 개념을 쓰는 거냐면 여러분들 그 P가 not P가 뭐 거짓이다. P가 거짓이다. 그러면 not P는 뭐다? 참. 이거 쓰는 거. 이 개념 쓰는 거죠. 아까 중간에 했던 거. 그러니까 not P가 참이니까 부정이 참이니까 원래 그 거짓이겠죠. 이거 쓰는 거야. 그래서 요 개념을 쓰는 거고 우리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죠? 원래 명제가 거짓이다 하면 되죠? 그럼 이 친구가 이제 거짓인 걸로 푸는 거야. 그냥 안 바꿔도 돼. 이건 부정을 안 쓰고 푸는 거야. 자, 봐요. 그러면 저 친구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이 친구가 거짓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실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라도 0보다 작은 게 있다는 게 거짓이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은 약간 이걸로 바꾸면 좀 편하거든요. 단 하나라도. 약간 이렇게 좀 바꾸면 편한데, 단 하나라도,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실수의 x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저렇게 되는 게 있다라는 거잖아. 근데 그거의 반대말은 뭐야? 하나도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저 녀석이 거짓이니까 어떤 실수에 대해서 저게 성립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저 세 가지를 또 그려요. 최고참 계수가 이제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제 무슨 뜻이라고요? 단 하나라도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저 친구가 된다 안 된다? 원래는 되는데 거짓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게 하나라도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거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 안 되겠죠? 밑에 있는 게 안 되잖아. 얘는 되겠죠? 이렇게 해서 똑같이 나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요 다음부터는 이제 같은 방법으로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제 푸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같아요. 그 다음 과정은. 이거 지금 이해 돼요? 되는 삼성. 지금 방금 얘기했던 말. 나머지 조금 헷갈리나요? 준영아, 이거 다시 한번 봐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라도 이 작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X축보다
x축이죠 이게. 그거보다 이차함수가 더 작다는 거야 하나라도. 근데 그게 거짓이래. 그러면 하나라도 작은 게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작은 게 없다는 거야.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야. 얘네만 된다. 이렇게. 오케이? 그대로 가는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어쨌든 81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명제역과 대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정의를 익히는 거야. 일단 오늘 좀 익히게 많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 밑에 카드 좀 있으니까.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명제 P이명 Q이다의 역이에요. 이거 읽을 때 P이명 Q이다라고 읽으면 돼요. 그거의 역을 구하는데 역은 반대로 반대를 얘기하는 거죠. 거꾸로. 자, 그래서 요거는 네, 자리를 바꾸니까 뭐가 되는 거야? Q이면 P이다로 바뀌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대우예요. 자, 대우는 어떻게 가냐면 역은 역이야. 그러니까 거꾸로 하는데 부정까지 같이 때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역도 하고 부정도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대우다.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not Q이면 not P이다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관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가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가 뭐 P면 Q이다 이면 그걸 역하면 Q이면 P이다 이죠. 그리고 만약에 not P이면 not Q이다는 그거의 역은 not Q이면 not P이다겠지. 왜냐면 자리를 바꾸니까. 근데 거꾸로 해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도 역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겠죠, 그쵸? Q이면 P이다인데 자리 바꿔서 P이면 Q이다 상관없겠고 이것도 자리 바꿔서 상관없다. 근데 대우라는 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리를 바꾸긴 하는데 거기서 부정까지 취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이제 대우. 그 다음에 얘를 대우시켜도 얘가 되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를 대우시키면 Q이면 not P이다 되잖아요. 그걸 반대로 이것도 대우해주면 자리 바꾸면서 부정해요. 그럼 자리 바꾸면 뭐가 돼요? 이거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부정해주면 요렇게 되죠. 근데 부정 두 개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바뀐다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PQ로 P이면 Q이다로 바뀐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대우 관계다. 자리 바꾸면서 부정하고 자리 바꾸면서 부정하니까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네, 요것도 이제 꽤나 중요하고요. 일단 별표 한번 칩시다. 요거. 네, 요거는 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뭐라고요? 명제가 참이면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면 어떻게 된다? 대우도 참이다. 그러니까 맞는 소리야.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야. 그럼 반대로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이 다 돼요.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다가 이쪽도 되고 이쪽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명제가 거짓이야. 그러면 대우도 거짓입니다. 이건 무조건 똑같이 따라가요. 다시 뭐라고요? 명제 참거짓은 대우의 참거짓과 같다 다르다? 같다야 무조건. 오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그냥 간단하게 증명을 해드리면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우리는 P이면 Q이다는 우리가 요 부분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괜찮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우리가 전체 집합 이렇게 있었을 때 얘는 얘라고 우리가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했죠. 왜냐면 이제 자리 바꾸면서 여집합하는 게 맞다고 했었죠. 맞아요? 이게 맞다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얘야. 근데 이거를 이제 진리집합 관계를 다시 조건으로 바꾸면 얘는 not Q가 되고 얘는 not P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인 겁니다. 증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집합 관계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대우 관계라고 약간 느껴주면 돼요. 집합에서의 어떤 대우 관계, 이게 조건에서의 대우 관계라고 느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된다. 어려운 거 있나요? 없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개념서 봅시다. 요걸로 예시 한 번만 볼 거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제 P면 Q이다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역은 뭐가 돼요, 얘들아? 역은 X제곱은 4이면 자리 바꾸는 거야. X는 2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대우는 뭐가 돼요? 자리 바꾸면서 거꾸로 온 거죠. 그러면 제곱이 4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다.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친구, 이 명제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맞아요. 왜? 2가 되면 이 친구 여기는 2면 여기는 2랑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2면 넣어서 4가 되는 게 맞죠? 그쵸? 그럼 참이야. 근데 아까 얘기했죠. 대우도 참이라고 했어, 거짓이라고 했어? 무조건 참이라고 그랬죠. 이거 보면 얘는 뭐야? x가 마이너스 2도 아니고 2도 아닌 거잖아. 그쵸? 그럼 얘는 뭐로 바뀌는 거야? 그게 x가 이제 2도 아니다 이거죠. 생각해봐요. 어떤 수가 전체가 있는데 거기서 2개가 빠졌어요. 그거랑 어떤 수 전체가 있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더 많을까? 뭐가 더 많아요? 전체에서 2개 빠진 거랑 전체에서 하나 빠진 거랑. 한 개 빠진 게 많겠죠. 그러니까 5천만이 있으면 거기서 하나 빼면 4,999만 9,999겠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한 명이 두 개가 빠지면 뒤에가 98이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100명이라 해봅시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얘 2명 빠지면 98이죠. 맞아요? 100에서 하나 빠지면 어떻게 돼요? 99죠. 어디가 더 많아요? 이쪽이 많잖아? 이쪽이 많은 게 맞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많은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집합 기호가 이쪽으로 되는 거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이 친구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맞으면 대우도 맞다.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생각해봐요. 대우는 이때 쓰면 복잡하죠. 그 대우는 언제 쓰는 거냐면 이게 명제로 나오면 대우 쓰면 편한 거야. 명제가 이렇게 나왔다. 아니다 같은 게 나왔다. 그럼 대우 쓰면 제일 편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걸 대우 치면 이건 거잖아. 얘 대우 치면 이거. 왜냐면 자리 바꾸면서 얘 부정시키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얘를 대우했더니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원래 명제 참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대우는. 괜찮아요? 이 정도로 봐주면 된다. 근데 생각해봐요. 얘들아, 저 역은 참이에요, 거짓이요? 지금 현재. 여기 마이너스 2랑 2죠. 얘 2죠. 여기는 모두 먼저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건 거짓이에요, 여기는 여기. 근데 여기 무조건 거짓이냐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간단하게 x는 2이면 x는 2이다. 그냥 이건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맞죠. 2가 모든 원소가 여기로 들어가니까. 근데 이거 역해도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역은 둘이 똑같으면, 잘 들어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으면 이거는 결국 P랑 Q랑 같은 걸 거 아니야. 맞아요? 그쵸? 지리집합 관계가. 그러니까 역을 해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괜찮죠? 근데 이거는 부분집합 관계가 원래 돼야 안 돼요. 느는. 원래 되는 거죠. 느니 이게 되는 거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왜냐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다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것도 있다고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같다는 녀석은 결국 P가 Q의 부분집합일 수밖에 없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 없죠. 문제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정확하게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데 같지는 않죠. 만약에 같지 않은 거라면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을 했을 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같지 않으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그 진리집합이 완전히 같다. 그러면 역을 해도 참입니다. 근데 이 오른쪽이 더 많아요. 그럼 자리 바꾸면 왼쪽이 더 개수 많아지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틀리게 바뀌는 거라고.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좀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역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자, 그래서 한 번만 다시 얘기합시다. 얘들아,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가 거짓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대우가 거짓이면 명제가 거짓이다. 맞아요? 대우가 참이면 명제가 참이다. 맞아요. 요거 많이 사용할 거야. 넘어갈게요. 자, 대우의 정의. 자, 다음에 역 대우를 말하래요. 그것에 참거짓 판별하래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이제 각오하세요. 자, 1번 보시면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y는 2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때 x 플러스 y가 4보다 크거나 같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친구를 역 대우를 먼저 말하라고 했거든요. 자, 역을 먼저 해봅시다. 자, 역은 어떻게 되죠? 자리를 바꿔야 되죠. 그래서 그냥 얘이면 얘이다라고 그대로 이 이면 기준으로 요게 이제 P랑 Q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은 여기이면 여기다 쓰면 돼요. x 플러스 y가 크거나 같다. 4보다. 그거 2면 뭐가 된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리만 바꾼 거야. 뭐 한 게 없어요. 네, 요걸 밑줄 치는 게 조금 더, 네, 낫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이제 대우예요. 대우는 어떻게 되죠? 이걸 이제 이걸 부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리 바꾸고 부정해야 되니까 자리 바꾸면서 이렇게 되면서 부정하면 이거는 4보다 작다로 바뀌겠죠? 반대로. 이거 2면 뭐가 된다? x는 2보다 작다인데, 자, 여기서 조심. 얘들아,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 바꾸고 얘도 또는으로 바꿔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이것도 또는으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y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Q로 따지면 이게 P고 이게 Q면 이 친구가 이제 Q고 P가 되는 거고, 이 친구가 not Q고 not P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씩 따져봅시다. 얘들아, 일단 역부터 역이 좀 어려우니까 얘들아 대우부터 한번 갈게요. 자,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래요. 맞아요? 자, 이거 하는 법은, 그러니까 저의 전략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풀어요. 물론 이게 함수에 대해서 마스터가 돼 있으면 그냥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많은 내공이 필요해서 그거는 일단 패스하고요. 네, 이거는 패스하고요. 어려워요, 그거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는 극단적 예시를 들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극단적 예시를 들어야 되는데 말도 안 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친구를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4보다 작아요. 그럼 4보다 작으면 음수만 되는 거지, 합쳐서. 그러면 한쪽을 막 마이너스 100 이런 거 해보는 거야. 오케이? 마이너스 100을 해봐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아무거나 다 되잖아요. 근데 4보다만 작으면 되니까 뭐 102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100, 102 돼요, 안 돼요? 얘는 되고 얘는 안 되잖아요. 근데 또는이면 둘 다 돼야 돼? 하나만 돼도 되는 거야? 하나만 돼도 돼. 왜? 합집합이니까. 괜찮아요? 얘 속하거나 얘 속한다. 뭐뭐 이거나니까. 그래서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해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해봐요. 되는 거. 안 되는 게 있을까? 길을 쓰고 한번 찾아봐. 지금 내가 이건 지금 된 거잖아. 이 상황은. 안 되는 거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네,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참인 거예요. 그럼 얘들아,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 참이다. 이런 것까지 얻을 수 있는.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 참.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얘들아, 이게 참인지 한번 보자. 이게. 얘들아, 극단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y가 2보다 크거나 같대요. 하나를 한 100 정도로 봐. 하나를 뭐 한 3 정도로 봐요. 그러면 103이죠. 돼요, 안 돼요? 이런 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이거는 참이죠. 그러니까 대우도 참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알면 원래 명제가 참이다? 나왔어? 아, 그럼 대우는 무조건 참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내가 대우를 했는데 그 대우가 참이었어. 그러면 원래 명제가 참이겠구나. 그건 언제 하는 거야? 원래 명제가 어려우면 대우에서 참 하는 거야. 원래 명제가 어려우면 판단하기. 그럼 대우 써서 가면 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략이죠.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어려우면 대우시켜 참거짓 판단. 이렇게 해도 좋은 거죠.
요거 이제 하나의 전략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게 어려워요. 막 아니다 이런 거 나왔을 때 제일 베스트예요. 대우를 할 때. 오케이? 자, 얘들아 역은 맞을까 틀릴까요? 극단적 예시를 한번 해봅시다. 극단적 예시.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4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하나 100을 해볼게요. 100을 해볼게요. 그럼 이 친구 마이너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맞아요? 4에 가깝게 해보면 한 마이너스 한 90 정도 해볼까요? 한 10 정도 되니까 맞죠? 그러면 100이고 마이너스 90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냐면 100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건 맞는데 마이너스 90은 2보다 작은 거니까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틀리면 틀린 거죠. 이거는 교집합이니까.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이건 거짓이야.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극단적 예시를 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요건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극단적 예시. 이거 좋습니다. 요 전략은 제가 많이 쓰는 전략이고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자, 이거는요 일단 역 대우를 먼저 써볼게요. 역은 뭐가 되고 그냥 자리 바꿔서 쓰면 x는 0이고 y는 0이다. 아, 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다. 자리만 바꾼 겁니다.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자, 그 다음에 대우는 뭐가 되죠? 자리 바꾸면서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 0이 아니고 또는 y가 0이 아니다. 이게 부정이겠죠. 그리고 그거 니면 뭐가 된다? 이 친구 아니다. 얘들아, 이 친구 역을 먼저 해볼게요. 0이고 0이래요. 그럼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참이에요. 겁나 쉽죠? 왜냐면 0이고 0이기 때문에 저거는 둘 다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무조건 둘 다 저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우야. 얘들아, 이거 대우 판단하기 쉽니? 어렵죠? 이거 뭔 소리야. 하면 이제 이걸 대우시켜서 이걸로 보라고. 이게 나아요. 자, 이거 어떻게 돼요? 얘는 뭐야? 얘들아,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야. 이거 지금 이게 좀 잘못된 문제. 잘못된 문제. x, y가 실수해야 돼요. 실수일 때만 할 수 있어요. 허수이면 안 되니까. 실수일 때 저기 있어야 돼요. x, y가 실수라고 써주고 그래서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돼야 돼요? 둘 다 0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야만 0 돼요. 다른 게 안 되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각각이. 그럼 0, 0이래. 그럼 0, 0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참이에요. 그러면 원래 명제가 참이다. 대우가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 이렇게 화살표 땡겨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다이렉트로 알 수 없으니 원래 명제 참이면 대우 명제 참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요것만 익숙해지면 너무 편할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0번. 네? 3번 있어요? 그래요? 놓칠 뻔했네. 자, 그 다음에 3번 지울게요. 줘도요? 자, xy가 0보다 자, 이거 여러분들 여기랑 대우 써보세요. 여기 뭐가 돼요? 자리 바꾼다. 그러면 x가 0보다 큰 거 2고 y가 0보다 큰 거 2면 xy가 0보다 크다 2다. 대우는 그거를 그 역을 하고 부정시키면 되죠. 바꾸고 부정. 그러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면 x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 자, 얘들아, 원래 명제부터 한번 갈까요? 원래 명제 참여 거짓이에요. 얘들아, 이거 xy가 0보다 크면 곱해서 0보다 크면 둘 다 무조건 양수일까요? 양수 곱하면 양수 되죠. 근데 뭐 곱해서 양수 되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음수도 뭐가 돼요? 곱해서 양수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양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짓이에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많으니까.
얘는 양수, 양수, 음수, 음수 되는데 얘는 양수만, 양수만 되니까 이쪽이 많죠. 그러니까 틀린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이 많아야 맞는 건데. 많거나 같아요. 그러면 대우는 당연히 안 해봐도 맞아요, 틀려요? 아, 틀리겠죠, 당연히. 화살표 양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면 이게 거짓, 이게 거짓이면 이게 거짓. 얘는 이제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왜 거짓인 거죠, 지금? 또는이잖아요, 또는. 맞아요? 하나만 성립해도 돼, 안 돼? 하나만 성립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하면 아니, 이건 맞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같은 건 다시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건 안 되죠, 이거는.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건 되잖아. 그쵸? 근데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이쪽에 더 많잖아. 뭐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을 거고 당연히 이런 것도 풀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 많으니까 틀린 거고요. 역은요? 이거 이래요. 이거 이런 거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가야 돼요? 둘 다 0보다 크죠? 맞아요? 둘 다 0보다 크면 당연히 곱해서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있어요? 없죠? 왜냐면 오른쪽에 지금 더 많은 거죠, 상황이. 맞아요? 그러니까 참이죠,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0번. 어우, 이 문제 너무 오래 걸리네. 자, 10번 보면 명제가 모이면 이게 아니면 0이 아니면 두 번째가 조건이 0이 아니다가 참이래요. 자, 얘들아, 내가 아니다가 나오면 뭐 하는 게 편하다 했어요? 두 글자로 대우 하는 게 편하다 했죠? 대우를 구해봅시다. 대우.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대우 명제라고 하지만 대우라고 하고 할게요. 자, 그러면 대우하면 자리를 바꾸면서 어떻게 한다? 부정 때린다. 는이 되겠죠. 자리를 바꾸면서 어떻게 된다? 부정을 때린다. 그럼 이게 뭐겠어요? 제가 원래 명제 참이니까 대우도 참이겠죠.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친구 그럼 x가 몇이에요? 5잖아요? 그럼 여기에 5가 들어있어야 돼? 안 들어있어야 돼? 들어있어야 되죠. 왜냐면 왼쪽이 모든 원소가 오른쪽에 속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5를 대입하면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그럼 k 나오는 거야. 끝. 5가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5를, 그러니까 여기도 x가 5가 있을 거니까 대입하면 뭐가 된다? 25 플러스 5k 플러스 12 뭐가 된다? 는 0이 되면서 k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7.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1번 3단 논법. 요거 아직 안 했나요? 3단 논법 내가? 얘기 안 했죠. 네, 요거 앞에 와서 3단 논법 바로 밑에 있는 요거 갑시다. 자, 3단 논법도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이미 했던 거거든요. 얘들아, 이 밑에 거 우리가 했어요, 안 했어요? 요거? 했죠? P가 Q에 포함된대요. 그러면 그러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이래. 그럼 Q가 R의 부분집합이래. 그러면 셋이 연결이 돼야 안 돼? 되죠? P가 R의 부분집합도 되고 PQR 부분집합도 된다 했죠? 그런 의미에서 얘는 얘랑, 그러니까 얘 진리집합은 이 친구의 진리집합인 거죠. 맞아요? 이 친구의 진리집합이 얘고 이 친구의 진리집합이 얘고 이 친구의 진리집합이 얘기 때문에 PQ가 참이면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PQ가 얘가 되는 게 아니라 PQ가 참이면 얘가 되는 겁니다. 그건 좀 조심해야 돼요. PQ가 참이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얘가 되는 거.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래요. 뭐 하면 돼요? 둘이 그냥 이어주면 돼요. 나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야 좀 편하거든요.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원래 3단 논법은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다. 이게 이제 3단 논법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오케이? 왜냐면 그냥 이어주는 게 요거를 이제 Q가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든 참이라는 거지. 뭐 PR이든 PQ든 QR이든 셋 다 참이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런 거 이제 그냥 그 유명한 이제 말 중에서 뭐 그런 뭐 그게 있거든요. 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뭐 예전에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냥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사람 중 소크라테스가 있다. 소크라테스 죽는다. 그래서 사람은 죽는다. 요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랑 그냥 똑같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냥 연결이 된다 정도. 넘어갈게요. 네, 이게 그냥 3단 논법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 이제 풀 건데, 자, 이런 문제 이제 좀 잘 나오거든요. 이 친구도 별표 쳐주시고요. 잘 나오는 문제.
내 조건에 대해서 이거다. 자,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는 좀 쉬운 문제라고 봅니다. 이해만 한다면. 너무 쉬워요. 자, 봐요. R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나달이 연결이 안 되잖아, 뭔가. 그래서 나달만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건 대우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R인데 이건 혼자 나달이잖아요. 그래서 대우를 해줄 거예요. 그럼 대우하면 뭐가 되죠, 이 친구는? 자리 바꾸고 부정이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나달이 오면서 부정되니까 R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P가 오면서 나P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 친구만 대우하면. 이 친구만.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냐. 얘들아, R로 시작하는 건 두 개죠. 지금. 그래서 R로 시작하는 게 S로 가는 게 하나가 있고 나P로 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R로 끝나는 게 뭐가 있어요? Q가 R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이게 참이다, 일단. 얘가 참이다. 다 모두 참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한꺼번에 대우를 시켜줘요. 얘들 대우 어떻게 하는 거였죠? 뒤집으면서 부정하는 거였죠. 그러면 얘네 둘을 왼쪽으로 옮겨요. 얘네 둘을 왼쪽으로 옮겨요. 이렇게 하면서 부정이잖아요. 그러면 나데스랑 P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가면 돼.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부정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부정하면 나달이 나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면 이쪽이 일로 가는 거죠. 그럼 낫이 되면서 일로 가고, 이것도 낫이 되면서 일로 가고, 이거 낫이 되면서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입니다. 대우한 것도 참, 원래도 참. 그러니까 대우를 이렇게 시킨 것도.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있는 거는 참이고 없는 건 거짓이에요. 끝. 이거만 하면 돼요. 네, 이게 저는 제일 좋은 전략이라고 봐요. 자, 1번 봅시다. 이거 있어요, 없어요? 찾아봐요. P가 나큐로 간다. 이렇게 연결되지 않니, 지금? 맞아요? 여기서 지금 여기로 가는 게 있잖아. 요게 있잖아. 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요게 있잖아요? 사실 맞는 거예요. 참. 쉽죠? 그 얘는 뭐야? 두 번째는? Q에서 S 어디 있어?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여기. 여기 있잖아요. 있네요. 참. 세 번째. 나데스가 나피로 간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초에 S랑 P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틀렸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적어놓으면 끝납니다. 되게 쉽죠? 12번 갈게요. 충분조건, 필요조건.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요것만 아시면 되는데, 자,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왼쪽은, 그러니까 왼쪽으로 보통 나와 있거든요. 이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로 이해를 하고, 저는 암기는 이 오른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둘이 다른 건 아닌데 조금 표현만 다르거든요. 네, 내용이 다른 건 아닌데. 그래서 볼게요. 일단은 명제 PQ가 참이다 우리 계속 얘기했죠. 말로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얘들아, 뭐가 달라요, 이거랑 이거랑? 화살표가 다르죠? 화살표 한 줄짜리는 그냥 명제고요. P면 Q이다. 그 P면 Q이다가 참인 게 두 줄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암묵적으로 그냥 뭐야? P면 Q이다가 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참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얘랑 같은 표현이고, 근데 이거를 이런 걸 봤어요. 앞으로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얘가 참. 이런 걸 보거나 아니면 이 친구 두 줄짜리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이렇게 말해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뭐라고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러니까 뭐가 충분 조건인가요? 저 말은? P가 충분 조건인가요? Q가 충분 조건인가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는. 그게 P인 거죠. 오케이? 그 P가 충분 조건인가요? Q이기 위한. 맞아요? 그러면 제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오케이? 조금 헷갈리죠?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익혔어요. 이해할 때는 우리가 충분할 때 줘요? 아니면은 별로 없을 때 줘요? 충분할 때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할 때 준다 해서 충분 조건. 얘가.
반들 필요가 있는 거야. 필요 조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이건 암기 용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암기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케이? 근데 저는 이렇게만 하면 좀 헷갈리는 것 같아서, 오케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아니면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나오지만 반대 경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너네가 또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른쪽으로 가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야. 오른쪽으로 가면. 오케이? 그러니까 충분 조건은 그러면 어떤 게 참이야? 이 친구가 참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큰 범위야. 그러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고요. 지리집합관계. 근데 만약에 왼쪽으로 간다. 맞아요? 그럼 이 친구는 뭐다? 이것도 이게 P는 Q이기 위함이에요. P는 Q이기 위함. 지금 봤잖아요. 이쪽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필요 조건이야. 받는 거니까. 필요 조건.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고 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왼쪽 요거를 모른다 해도 괜찮을 정도로 이거를 확실하게 익혀요. 여러분들 일단 헷갈릴까봐 둘 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먼저 익히고 이것도 나중에 이해해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충분 조건인 거고 P가 필요 조건이니까 지금 받는 게 필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는 게 충분 조건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된다? 필요 조건일 때는 P가 더 큰 범위죠. 당연히 이쪽으로 가니까. 네,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충분 조건 어느 쪽? 오른쪽. 필요 조건은 왼쪽. 조심! 근데 그러면 PQ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거 순서대로 돼 있어야 돼요. 문제에서 그러면 니네 낚시하겠죠. 갑자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래 이제 난리 나는 거야. 다 틀려가지고 쌤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하면서 니네가 막 이거 신고해야겠다 막 하면서 안 돼요. 이거 정답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이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자리가 바뀌어 있으면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자리 바뀌어 있다. 니네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 바뀌어 있다 이거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게 되는 거야. 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미리 그 어려운 게 그렇게 나온다고 미리 강조를 해주는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이 순서로만 있으면 돼요. 그때 오른쪽 가는 거 충분 조건, 왼쪽 가는 거 필요 조건. 오케이? 요거 또 확인은 해야 된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 필요 충분 조건. 뭐예요? 필요도 되고 충분도 되는 거야. 끝. 그러니까 양쪽 다 되는 거야.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야 얘들아? 집합관계에서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된대. 얘들아 얘도 되고 얘도 된다. 어디서 배웠죠? 이거 어떤 개념이죠? 얘이고 얘이다. 얘이고 얘이다. 이거 어디서 배웠죠? 이거 배웠는데? 설마 이거 뭐였죠? P랑 Q랑 같다였죠?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한 정의가 이거였잖아. 부분 집합 이쪽도 되고 이쪽도 된다. 그 개념 그대로 쓴 거야. 그래서 같은 집합. 필요 충분 조건. 서로 같은 거.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어떻게 된다? 이쪽이 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Q는 P이기 위한 Q는 P이기 위한 상관이 없고요. 그럼 쌤 충분 필요 조건은 없어요? 없어요. 그럼 말이 없어요. 필요 충분 조건에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쭉 합시다. 문제. 자, 12번. 자, 요거 지금 조금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죠.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요 밑에 Q가 일로 와야 돼요. 지금 요거 좀 잘못되어 있어서 네. Q가 네, 요렇게 와 있어야 됩니다. 네. 오른쪽 맨 밑에 있는 거 오른쪽으로 옮겨 주세요. 그러니까 왼쪽에 맨 밑에 있는 Q를 오른쪽에 다 옮겨 주시면 됩니다. 자, 갑시다. 자, 그러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래요. 얘들아, 정삼각형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야? A랑 B랑 C랑 모두 몇 도야? 모두 60도인 거죠? 근데 얘는 한 값만 60도래. 이걸 이제 비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합시다. 뭐가 더 큰 범위죠? P야, Q야? 뭐가 더 크죠? 범위가? 뭐가 더 많죠? 경우가?
Q가 많겠죠. 왜? 이거 A만 60도니까 다른 거는 다른 도여도 되잖아. 60도 말고도. 아무거나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즉 이렇게 되는 거네. 얘는 오른쪽으로 하니까 무슨 조건?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인데 쓰면 돼요. P는 그래서 이거니까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 그래서 충분 조건인 거고요. 두 번째. 자, 얘는 제곱이랑 제가 이제 미리 강조를 할 건데 제곱이랑 절대값은 어쨌든 같은 역할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절대값도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 P라는 거는 결국 다시 얘기하면 X도 Y도 둘 다 0이라는 거예요. P는. 근데 Q도 보면 절대값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미안, XY가 아니라 A, B죠. A도 B도 0이고 얘도 A도 B도 0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거야, 결국.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무슨 조건? P랑 Q랑 이렇게 돼 있는 거. 즉,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괜찮죠? 네.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x가 1이래요. 근데 요 q가 여러분들 이거를 q를 왼쪽으로 좀 넘겨보면 이 친구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가 0. 즉 x 마이너스 1이 0이거든요. 따라서 x가 0 아니면 1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1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0, 1 두 개가 있는 거야. 네, 넘겨서 묶어서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얘는 뭐고? 결국 P가 Q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Q가 더 많은 거죠. 집합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가 된다?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 네, 그냥 충분 조건 쓸게요. 지금은 시간상. 원래는 이제 다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은 어떻게 되죠? 이 친구는, 그러니까 밑에는 둘 다 같아야 되는데 위에는 3, 3 이런 것도 되지만 3, 마이너스 3 이런 것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많아요? P가 더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P가 더 지금 많으니까 우리가 명제로 따지면 네, Q이면 P이다가 참인 거고, 즉 이 친구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인 거예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거 넘어갈게요. 네, 13번 갈게요. 자, 두 조건 뭐가? P, Q에 대해서 P가 Q에 의한 무슨 조건이 되도록, 자, 필요 조건이 되도록 일단 P가 Q에 의한 필요 조건 밑줄 치시고요. P가 Q에 위한 필요 조건 밑줄 치시고요. 그럼 저 친구는 이제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이거는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쵸? 그럼 이거는 어느 쪽이 큰 거예요? 어느 쪽이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P가 아니라 Q가 P의 부분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제 요거 찾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녀석이 무조건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 Q의 모든 원소가 P에 속한다. 그럼 Q의 모든 원소가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A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모두 어디 속하는 거야? 여기 속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 상태에서 집어넣어버리면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먼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X는 2 또는 X는 3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X는 2 또는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게 뭐랑 같아야 돼요? 2랑 같거나 3이랑 같으면 되죠? 해서 푸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가 2랑 같다. 또는 5R 3이랑 같다. 따라서 A가 마이너스 4 아니면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모든 값이 합이니까 마이너스 12 정답이겠네요. 넘어갈게요. 14번 볼게요. 별표 치세요. 잘 나오는 문제. 실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실전에서도 진짜 잘 나와요. 이 친구는 뭐 조금 더 어려워지긴 하겠지만 한 중간 난이도 정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엄청 어렵진 않아요. 천천히 보세요.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요게 나오면
그러니까 P가 이제 이거예요. Q가 이거고 R이 이거예요. 일단 부등식이잖아. 이런 건 수직선에 나타내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일단 수직선에 나타내야 되는 문제고요. 수직선. 자, 근데 수직선에 나타내긴 할 건데 이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밑줄 하고 R은 P이기 위한 청부 조건 밑줄을 하고요. 이거를 그대로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그대로 쓰라고 했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왼쪽으로 간다. 그 다음에 충분 조건 오른쪽이라고 그랬죠. 오른쪽으로 가니까 R이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얘들아 혹시 이을 수 있을까? 잘 이어볼 수 있을까? 이거 일단 왼쪽 가니까 헷갈리니까 이렇게 써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거? 문제 없죠.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거 두 개 이을 수 있나 보세요. P가 연결되니까 이어질 수 있죠. 따라서 이 친구 뭐라고 하냐면 R이면 P이면 Q이다가 참인 거야. 즉 만약에 집합으로 해석하자면 R에 있는 모든 원소가 P에 속하고 P에 있는 모든 원소가 Q에 속하는 이런 상태.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수직선으로 갈게요. 길게 가주시고요. 얘들아 일단 마이너스 1, 3, 5가 있어요. 마이너스 1, 3, 5가 있어요. 확실한 일단 정보가 있는 것. 그러니까 확실한 정보가 있는 것을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약간 가운데 몰아서 해야 될 거예요. 자, 요렇게 가고요. 한 요 정도 중간 사이즈로 가세요. 왜냐하면 P가 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간 사이즈로 가세요. 그러니까 높이를 중간 정도 높이를 하나 낮게 하나 높게 그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P가 이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조건 P가 되고요. 그 다음에 Q는 얘들아 Q가 더 커요? 작아요? 더 크겠죠? 맞아요? 그럼 Q가 더 크니까 생각해봐요. Q 어떻게 생겼어요 이 친구? 이거 그치? 이렇게 생겼다는 걸 일단 눈치채야 돼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얘는 어디 있어야 될까? 저 A가 1번, 2번, 3번, 4번 1번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다 감싸겠죠. 다 가져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P고 이게 지금 이제 Q인 거죠. P가 지금 너무 높이 있으니까 뭐 조금 낮게 갈게요. 지금 좀 너무 높이 있네. 네, 뭐 똑같긴 한데 요렇게 그냥 P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P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은 어떻게 돼요? R은 더 작아야 돼요. P보다 작아야 돼. P 안에 있어야 돼. 근데 R은 어느 방향이에요, 이거? 얘도 오른쪽 방향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야, B고. 그럼 얘가 어디 있어야 될까요? 1번, 2번, 3번, 4번. 4번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래 안에 들어있는 거야. P 안에 Q, R이 들어와야 되니까. 따라서 이 친구가 이제 B인 거야. 맞아요? 이거 포함이 되나요? 네, 여기는 포함시켜줄게. 그래서 이거 이해만 잘 되면 그냥 끝이거든요. 괜찮아요? 요거? 자, 그러면 이 친구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요거 해주면 되죠. 근데 이제 는이 들어가는지만 판단하면 돼요. 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거는. 는 들어간다 손? 잠시만요. 는이 안 들어간다 손? 내가 이거 헷갈리면 어떻게 보라고 했어요? 이거 작다. 이건 쌤 방법이야. 작다 같다 크다요. 아마 제가 부등식 한 걸 못 들었다면 처음 볼 텐데. 그러니까 크다가 오른쪽이잖아. 맞아요? 민성아 처음 보죠? 자, 봐봐. A보다 큰 거죠, 이거는. 그럼 A보다 크다니까 이렇게겠죠? 맞아요?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동시에 있을 때 어디가 더 큰지 보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이건 뭐야? 크거나 같다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건 애초에 어떻게 되는 상황이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럼 들어올 수 있어, 없어? 하얀색이. 들어올 수 없죠? 맞아요? 이게 지금 들어올 수 없잖아. 같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딱 이게 1로 같다고 봤을 때 그걸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된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얘가 튀어나오니까 돼야 한다. 안 되겠죠? 그러니까 늘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하얀색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돼. 잘 안 되는. 근데 얘는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니까 어차피 똑같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크다, 같다도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정수의 최대값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정수니까.
자, 요거고 요거니까. 그 다음에 정수 b의 최소값은 5가 되겠죠. 따라서 합이 몇이 됩니까? 3이 정답이겠죠.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5번. 자, 전체 집합에서 두 진리 집합을 이렇게 했을 때 Q가 납피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자, Q가 납피이기 위한 충분 조건 어떻게 쓰죠? Q하고 Q가 Q가 납피이기 위한 충분 조건. 오른쪽 가야 되죠. 자, 이걸 이제 진리 집합으로 봅시다. 얘는 이제 진리 집합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Q가 부분 집합이다. 뭐에? P의 집합. 제가 이거는 두 가지 발상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둘 다 연습하는 게 좋아요. 둘 다 연습하는 게 좋고 둘 다 하는 게 좋은데 뭐 정 안 되시는 분들은 하나만 가져가세요. 저는 두 가지를 가져가는데 첫 번째는 이걸 그냥 P어 집합 그대로 가져가. P어 집합하고 이거 Q로 가져가요. 이 상태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여기까지는 똑같이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똑같이 하는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P 여집합이 여기에요. 안에야. 그럼 P가 어디예요? 이 녀석의 바깥이죠. 생각해봐요. P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P야. 그럼 P랑 Q는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벤 다이그램을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더 쉽죠. 근데 본인이 이런 게 좀 힘들다 하면 뭐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괜찮나요? 근데 이거 다 P만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갈게요. 네,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 제가 어떻게 돼요? P랑 Q랑 공통 부분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게 맞는 거죠. 5번 끝. 넘어갈게요. 근데 만약에 이걸 못 보고 요거부터 봤다면 좀 어려웠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마지막 할게요. 자, 이것도 이제 3단노법 비슷한 거거든요. 세 조건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대로 쓰시고요. 오른쪽으로 간다. 그 다음에 not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not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가고요. 필요 조건 왼쪽으로 하니까. 자, 그런데 이거 조금 헷갈리니까 어떻게 갈 거냐면 자리를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리만 바꾼 거야. 뭐 대우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자리만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를 Q를 연결하고 싶으니까 뭐 해야 돼요? 대우시켜야겠죠? 이 친구를. 그럼 대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얘는 Q가 모이기 위한, 나다르기 위한 충분 조건이겠죠. 그러니까 자리 바꾸면서 그 정도, 자리 바꾸면서 그 정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성립하고 이게 성립하니까 이어질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뭐로? P, Q, 나다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쌤이 얘기했죠. 이게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 그럼 이거 대우 시키면 대우는 이게 대우가 뭐가 되죠? 이거는 자리 바꾸면서 이거는 부정되고요. 얘는 부정되고요. 이 친구도 일로 오면서 오른쪽으로 오면서 부정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만 찾으면 돼요. 갈게요. 1번. not Q는 납피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자, not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여기다 쓸게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있어? 없어? 여기 있죠? 맞는 거예요? 밑줄만 칠게요. 맞는 거고. 이게 기억.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예요? not Q는 나다리기 위한 충분 조건이죠. 있어 없어요? 있죠? 니은 맞고요. 다는요? 디귿은요? 나달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이쪽이죠.
근데 이게 지금 방향이 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자리만 바꿀게요. 이렇게. 오케이? 그냥 자리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자리 바꾸면 어떻게 돼요? P면 나달 있어 없어?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디귿으로 맞죠. 따라서 얘는 셋 다 맞다. 정답이 5번. 오케이. 바이.